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농도 전북이라 불리는 만큼 전북 사람의 뿌리는 바로 농업 농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기후변화와 고령화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욱이 밥상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유독 쌀값만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1일부터는 전북 지역 일부 농민들 도청에서 농성을 이으며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농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전북 농업 분야 이슈를 정리해보고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전락도의 대책, 또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정 체계 마련 등 여러 발전 방향도 시간 허락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무료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 농업의 현실과 발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벼 수확철이 지나면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다던가 나락을 쌓고 농성하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쌀값이 최저치로 떨어져서 농민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쌀을 매입을 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나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쌀 소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사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수입이 늘어나기는커녕 빚만 늘어난다면 누가 농사를 지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 전북 산업은 물론 식량 안보도 큰일 나지 않을까요? 물론 지역의 한계는 있지만 전북이 농업 중심지인 만큼 도 차원의 선도적인 대책이나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농민들의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 행정이 서둘러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도민들도 쌀 문제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쌀 소비에 대해 의식을 갖고 실천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기후변화 속에 가장 큰 변화를 맡고 있는 분야가 바로 농업 아닐까 싶은데요. 전북에 앞서서 시설이나 기술 보급을 해서 농도 전북의 명성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농작물들이 죗값을 받아 농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 농업의 현실과 발전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전 의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농경기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라도 의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연결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도의 농축수산식품국의 신원식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어제 밤에 입국을 하셨어요. 예, 다녀오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 농업과 관련된 국제 단체가 비약 깜파시나가 한 150여 개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동, 그 한국 동아시아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남아시아는 뭐 저쪽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동티모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뭐 그런 나라들이, 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호주가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참관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동남동아시아 총회를 그 캄보디아에서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난 3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다가 일단 각 지역 보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농민상이 어떻게 도입이 됐고, 그게 농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민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폐기하고, 그건 신자유주의 농업 개방을 전제로 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의 농업농촌 농민의 기본법으로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기후 대응이라든가 유엔에서의 농민인권 권리선언이 나온 거에 대한 근거해서 그런 부분. 그러나 이제 국제적으로는 기후위기하고 식량주권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기약 깜파시나 이제 국제회의 총회가 4년 만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5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열립니다. 이제 거기 열리는 거에 대한 우리 동남동 아시아는 어떤 것을 내용을 가지고 올릴 것인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동남동 아시아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이야기,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사가 이렇게 뜨겁습니다. 자, 송춘우 교수님. 글쎄요, 총론 측면에서 기후 대응과 식량 주권이라고 말씀합니다만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 우리 도민들은 기후 대응과 식량 주권이 이게 나의 문제와 나의 삶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인가? 벌써 이제 거리두기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늘 방송에서 저희가 농업농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결국에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또 도의 어떤 농업에 대한 의지가 함께 반영되지 못한 탓인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현 시점에서 좀 주소를 파악하신다면.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영향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그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정부 정책의 물가 안정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비축 농산물을 방출한다든가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그 관세 수입하면 관세가 붙는데 예. 무관세 시켜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억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로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은 식량 안보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도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하. 기후 위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먹거리에 연결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실제 제가 이제 그 중앙 정부에 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다른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만 농산물 가격만 조정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쌀값을 계속 떨어뜨리는 역할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거고 예. 그다음에 농산물 같은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바로 수입해서 일단 물가를 잡는 거에 대한 농산물 가격만 잡다 보니까 야. 결국에 물가 잡는다고 농민만 잡는다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물가 잡는 건 나 이해가 가요. 예. 자 그러면 농민들이 소득이 축소되는 거에 대한 다른 형태로라도 지원을 해서 이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농산물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좀 이걸로 대체해주겠다. 아니면 어떤 선택형 지불금이라도 다양한 걸로 그러면 재난지원금 같은 걸로 좀 돈을 주면서 예. 같이 고통분담하자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희생만 강요하는 것들은 너무 심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농민들의 실제로 이제 농사를 잘 지어도 이제 빚이 늘어나는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이런 그 처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예.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예. 2000년도에는 도시가구 평균 소득하고 농가 소득을 비교해 보면 농가 소득이 낮지만 80% 정도 선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 통계를 보면요, 그 도시가구 소득은 7,2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농가 소득은 농가 소득 좀 올라가서 4,500만 원이 됐는데요. 이게 6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농가 소득이라는 것은 4,500만 중에서 농업 소득으로 얻는 소득은 1,200만 원이 채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자면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다 포함한 부분이 4,500만 원입니다. 그 농사만 지어서는 생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인데 농사 지면서 농업 소득 갖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농업 위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 이런 소득까지 다 포함한 부분이 농가 소득인데 이 농가 소득 예. 전체가 62%인데요. 이건 통계청 발표고 실제 내용이 들어가 보면 50%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청의 농가소득 조사에는 1인 가구의 농가소득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 농가수가 도시가구는 34%가 1인 가구인데요. 농촌에 가보면 좀 적어가지고 21%입니다. 예, 근데 예. 이 21%의 소득은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겠죠. 이걸 포함을 시킨다면 실제 소득에서 약 8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반영시키면 도시가구 근로자에 비해서 49%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근데 그 수치가 2000년에 와서 지금 수치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예. 전년도는 이미 농가소득이 1,000만 원이 무너졌어요. 예. 작년부터 무너지고 아마 올해도 내가 봤을 때는 쌀값이 이 정도 하락한다는 것은 거의 농업소득의 쌀이 차지하는 게 50여 % 차지하는데 예. 그러면 농가소득이 실제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공장 나가든지 가서 설거지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예. 뭐 고령농 보호를 예. 위해서 고령 뭐 복지
복지사라든가 다양한 이런 부분으로 여성들이 대부분 투잡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소득까지도 다 포함된 게 포함해서. 농가 소득입니다. 예, 예. 예. 실제로 의장님 올해도 벼농사 지으셨잖아요. 네. 한 필지 1,200평을 지었을 때 인건비 빼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이제 의장님 일하신 거니까 비료값부터 다 들어가는 비용 빼고 한 필지 1,200평에 쌀 농사 얼마, 죄송합니다만 이게 참, 왜냐면 이래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제가 소비들께서 그 이해를 좀 1200평 농사 진 걸 한번 생산비를 뽑아 예, 예. 보니까 내 인건비는 없어요. 뺄 것도 네, 없고 비료값이 200%가 올랐어요. 예. 200%가 올랐고 그다음에 면세유 기름 정부가 지원하는 면세유도 103%가 올랐어. 예. 그래서 농자재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쌀값은 지금 24%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임대료는 우리가 한 필지 저희 같은 게 보면 220만 원을 줘. 근데 실제 소득은 400만 원에서 4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빼고 나면요. 그러면 생산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불금이 그나마 생활로 드는 집불금으로 예. 나온 것이 생활하는 건데 결국에 그러면 누적 뛰는 거에 대한 돈을 내가 농사를 지면 빚을 갚고 뭐 이렇게 하는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 아예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농사 진 것이 다시 투자했다면 또 빚으로 누적 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다른 우리 어르신네들 나락을 훑어보고 쭉 했는데 3,000평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600만 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런 예. 너무 답답한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차라리 농사 짓느니 임대를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농사 안 그렇습니다. 짓고 예. 오히려 내가 차라리 임대 주는 게 훨씬 예. 소득이 많아야 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 코로나19에 특히나 더 어려워졌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어려운 경제 사정이 이제 우리 내국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재난 지원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농업 농촌의 45년 만에 쌀값 폭락이 24% 가장 큰 폭락이 됐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래서일까요? 지금 오은미 의원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만 일부 농민과 전라도의회 농산경제의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농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는 현재 농업계 관련돼서는 일단 물가를 잡는 것만 관심 있지 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쌀에 대한 90만 톤 추가 격리를 했지만 오히려 뒤에서는 쌀값을 못 올라가게끔 농협을 압박했어요. 농림부가. 그래서 쌀값이 좀 올라가다가 주춤하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 국가가 쌀값이 더 많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농도인 전북에서라도 최소한 재난지원금이 됐던 아니면 생산비가 이렇게 폭등한 거에 대해서 일정 보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집불금을 좀 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기를 바랬지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미 도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대종 의장님이 지금 단식으로 전환하면서 예. 지금 현재 머리 삭발까지 하면서 도대위까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송춘우 교수님 예. 이 농사와 관련이 없는 우리 도민들은 아니 농가 수당도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있고 여러 여성 농민 생생카드 지원이랄까 다양한 혜택이 있고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소득이면 농사를 지었고 받는 농업 소득이 있고 예. 그다음에 농업 위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얻는 농업 외 소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같은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농업을 통해서는 농가 소득이라는 게 도시가구 소득에 비해서 예.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소득 부분을 한 60% 이상으로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공익적 직불금을 2배로 올리겠다 그렇죠. 공약을 했었거든요. 예, 이러한 예. 부분들이 우리나라만 많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공적 직불금이라는 부분 영역을 보고 대안했던 부분이고요. 예. 지금 쌀값 하락은 올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가당 부채가
3,594만 원입니다. 예. 이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요. 올 9월달에 정기 국감에서 농협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조합원 숫자를 보니까 전국에 역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예. 이만큼 쌀값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을 두 분을 할 텐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오은미 도의원을 먼저 연결하고 그리고 도의 농식품수산국장인 신원식 국장을 차례대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은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단식 농성 중에도 지금 집회 계시나요? 네, 집회 지금 하고 막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연설하다가 지금 저희 방송 때문에 네, 뛰어내려오셨습니다. 좀 숨이 막히네요. 아니 그 단식 농성하시면서 힘도 드실 텐데 또 연설까지 네. 하시고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많은 도민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네, 예. 뭐 절박한 심정인 만큼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혀 거기에서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저희 농민들이 아시다시피 뭐 계속 예산이 없는 답이 안 나오는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데 특히 올해만큼 쌀값 폭락하고 생산비 폭등해가지고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다들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여러 번 요구했어도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전북도연맹 이대종 의장님하고 저하고 예. 지금 농성 19일째 단식 9일째인데 지금 도가 꼼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도정을 규탄하고 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지금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오늘 뭐 트랙터가 한 20여 대 나왔고 그리고 김관영 지사 또 전북 농정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의식으로 상복을 입고 지금 상여를 내면서 도청을 돌 것이고요. 예. 지금 많은 농민들이 오늘 또 삭발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오후까지 계속 될 겁니다. 예. 오은미 의원님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물론 야당이시긴 하십니다만 네. 그리고 그 송하진 전 지사의 민선 6기 7기 속에서의 이 농업 3당 농정이랄까 그 농업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김관영 지사도 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책과 공약이 있는데 지금 소통의 어떤 모습조차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의 합의는 두 번째 문제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도의원의 삼선의 도의원이 지금 단식 농성을 9일째 하고 있고 이제 농민의 의장도 함께 양 의회와 도청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집회도 열고 계시고 그렇다면 만남 최소한 뭐 잠시 후에 신원식 국장 연결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지금 경제부지사가 또 농림 차관을 하셨던 분이시고 뭔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소통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매정하시고요. 인정머리가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뭐 또 예산 처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전북 현안도 있어서 예. 그렇겠지만 지금 서울은 뻔질나게 드나드세요. 그러면서도 전주에 오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도 한 번도 와보신 적도 없고 전화 한 통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는 왜 농민들한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냐. 예. 그리고 또 형평성도 없고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농성한다고 지급하려면 모든 동민에게 다 해야 된다. 예. 정말 오히려 저희들에게 들려온 건 비수였었어요. 그래서 참 멀구나. 그리고 그럼 앞으로 농도 전북이라는 그 말을 빼라. 저희 농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뭐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됐었고 뭐 농민만 지금 이게 달라는 부분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물론 이제 목소리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또 소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운 대목이 좀 남는다는 것 같은데 예산안 심의도 이제 진행이 될 지금 이제 방송 시점과 또 녹음 시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진행이 될 텐데 이럴 때 예산 배분이나 관련 심사도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미 이제 상임위 끝났고 예결 특위도 오늘로 개수 조정하면 마무리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농민들이 막바지 이제 싸움을 요구를 하러 이제 모이신 거고요. 예. 지금 어제 저녁에 이제 그 국장이 저희 그 대책안이라고 갖고 왔어요. 예. 근데 오히려 이 대책안이 오히려 그동안 저희가 요구했었던 이 내용을 우롱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짓밟는 처사였다. 그래서 차라리 대책 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막 울부짖었거든요, 사실. 농민들이 또 오이미 의원님이 요구하는 그 내용, 농민 긴급재난지원금 네, 내용부터 전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급도 없었고요. 예, 네. 어떤 내용으로 좀 더 요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일단 내용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예.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나 아니면 이제 문화예술인도 이렇게 나름 정말 어려우니까 다 어렵죠. 그렇죠. 지원했어요.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농민들의 현실, 처지, 이 고통을 제대로 알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농민들이 그동안에 손해보면서도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 이 농민들에게 올해 정말 처참하게 어려우니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농민들에 대해서 정말 내년에도 좀 용기 내서 농사 지으십시오 하는 저는 1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 더 짓밟고 비수를 꽂는 농정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계속 그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또 계속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예. 100만 원의 농민재난지원금 그리고 도축불금 증액, 쌀가 폭락 대책, 농업 생산 폭등 대책 네 가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9일째인데 어제 이제 신원식 국장 지금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전화 연결이 돼서 듣고 계실 텐데 어제 가지고 온 대안은 농민 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렇죠. 네. 뭐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그냥 하여튼 저희들을 오히려 비웃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우리 갈 길 간다라는 거였어요. 네. 예. 글쎄요 이 어려운 상황이면은 분명히 없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농민들이 맨날 아우성이고 예. 그러는데 왜 도농정 또 중앙의 농정은 왜 이럴까? 그 간격을 어떻게 메워갈까? 앞으로 우리 농민들과 저의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또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 금방 이렇게 손해가 나오잖아요. 예. 액수가. 근데 농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손해 보고 또 갈아엎고 또 농사 짓고 또 손해 보면 내년에 또 잘하면 되지.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현장 위주의 그래서 현실 위주의 농민들의 이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가슴으로 와닿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예. 농민들과 저희의 숙제로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 뭐 예산이라는 건 또 계속 내년에도 추경이 있고 또 본예산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올바르게 농도로서의 그런 농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또 전복을 믿고 농사 지을 때까지 예. 저희가 계속 이제 뭐 싸우고 예. 가르쳐야죠. 안 되면 고쳐서라도 때려서라도 잠시만. 가르쳐서 써먹어야죠. 네, 기다려 주시고요. 송춘우 교수님. 결국에 이제 지방 소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에서 본다면 김건영 지사의 기업 유치라든지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라든지 새만금 특별법을 통한 사업 발전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 농도이고 어떤 1차 산업의 탄탄함,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탄탄함 속에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1차 산업인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하면 6차 산업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철학의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하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13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 군산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농가 소득 열이에 의한 이 농가 감소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산업의 가장 중심이 그 1차 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보전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주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도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기업 위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산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
어떻게 보면 정책 전환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 김관영 체제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예, 농민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그 농민들에 대한 우대 부분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생존의 문제이고 이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의 존립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경한시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예. 농업에서 산업화로 경제발전 추구해서 다시 소외됐던 전라북도가 이제는 가져가야 될 또 뿌리가 분명 남아있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의지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추가로 지금 오미 도의원님 얘기하는 거지만 예. 요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농민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마치 선심 쓰듯 예산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난 전북도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앞서 얘기했던 기후 그 지방 소멸도 있지만 예. 실제 기후 문제에 있어서 탄소 문제라든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농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농사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다 해답은 여기에 있거든요. 예. 이 생태 농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농촌에서 삶을 유지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될 때 가능한 거지. 예.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는 미래 세대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러면 전라북도는 오히려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고 그래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실제 이러한 소멸 문제도 해결하고 또한 탄소 문제도 해결하면서도 자기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마치 농민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줄지 말을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심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바다의 갯벌이 또 산의 살림이 또 들녘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 생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기후변화 또 탄소의 중립이 필요한 것들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도정 또 국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도민들 함께 고민을 얼마만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네네. 일단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이게 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네, 후에 아니, 농성은 아마 오늘까지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다행이시네요.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간에 알겠습니다. 해왔던 거 농민들과 같이 예. 제가 이제 한마디 더 드린다면 이제 그간 정부와 행정 관료들이 정말 농촌을 망쳐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있는 한 이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 최전선에서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농업 기본적인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농민들이 5만 명 청원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농민기본법이 서둘러서 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야 전북도 생존하고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 농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전라북도의회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버전은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의 신원식 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수산식품국장입니다. 네네. 예. 자, 그 앞에 오은미 의원과 인터뷰 좀 들으셨죠? 네네네. 예. 9일째 단식농성 그리고 뭐 19일째 농성을 이어간 모습도 보셨고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농민단체나 오은미 의원만의 말씀으로는 소통을 전혀 못하고 있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서운함도 말씀하셨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지금의 상황을 국장님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올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우리 농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잘 알고 있고 또 특히 올해는 또 쌀값 하락, 또 동자재값이라든가 유류비 인상 등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또 어느 때보다도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을 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어떤 그런 방식들에 있어서 좀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희도 이제 오은미 의원님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서로 간의 그런 의견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20일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의 모습을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아쉬운 말씀을 앞에 오미 의원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차관 출신의 경제부지사가 전라북도에 와 계시고,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전북을 대한민국 대표 농생명 산업 수도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을 텐데 강론에 들어가서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터덕거리는 것인지, 이렇게 불통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도민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타협점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예, 국장님. 저희가 이제 우리 함윤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는 5대 도정 목표 중에 하나로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예.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그다음에 농촌 활력을 목표로 해서 전라북도 농업의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민선 6기, 7기 때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 가격 최저 가격 보장제라든가 공익수당 지급,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편의 장비 지원 등 이렇게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 중심으로 삼방 농정의 어떤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에는 이런 농생명 사업 수도 육성을 위해서 이런 현재의 기틀을 중심으로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것들을 만들어갈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현재는 저희가 농생명 사업 수도 육성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 동안의 핵심 정책 과제나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저희도 이제 내년 초 정도 되면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국장님, 단순히 어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네. 다양한 그 분야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민선 6기, 7기에서 봐왔습니다. 국장님도 도에서 함께 계셨고, 소통하고자 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또 전화 통화해서 만나고 여러 번 머리를 맞대면서 그 소통을 해 나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타협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방적인 어떤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이라도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접근해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렵겠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예. 물밑에서 이렇게 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중에 해왔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분명히 이게 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에 대한 예. 방식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농가가 현재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방법론상에 좀 차이가 있었고, 예.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간의 이제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그 합의점이 이르지 못했고, 우리 도에서는 이제 그런 경영 안정, 농가의 경영 안정을 하기 위한 급등한 자재별로의 선별적 지원 방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넓고 두텁게 보호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에 대한 노력을 이제 본예산을 담을 때도 그 부분을 했고, 오늘 또 수정 예산을 담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좀 더 예산을 좀 더 효과성 있게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담았습니다. 예. 지금 4가지의 사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쌀값 폭락 대책,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 결국에는 이제 예산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예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런 노력의 모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이런 요구들을 내년 정도는 좀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런 정부도 어떻게 보면 선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타이밍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그 급박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보편적 지원 방식의 어떤 지원을 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제 저희도 이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면서, 물론 재유행의 위험성은 여전히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선별적 지원을 지금 이제 예. 우리 도에서도 이 농가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재 정책을 좀 더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적 지원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우선은 농자재가격 상승 분해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질비료라든가 이런 부분 인상분의 80%를 지금 지원을 했고요. 예. 인기개혁 면세 같은 경우는 휘발유 면세에 대해서 이제 인상분의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하우스 지원 단가 같은 경우도 이제 연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96,000원에서 13만 원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해서 제가 22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예. 3년도 예산에도 이제 무기질비료 인상분 80%는 그대로 반영을 더 했고, 그다음에 휘발유 경유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 원해를 하신 분들도 등유가격 상승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등유까지 포함해가지고 현승분의 35%를 본예산에 지원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설하우스 자재비도 인상분을 본예산에 또 편성 다 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농민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더 두텁고 넓은 차원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계속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로 많은 고민을 하고, 예. 오늘 수정 예산을 좀 제출하면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반영한 그 면세 같은 경우는 35%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0%를 더 상향해서 55%를 더 지원을 하고 55%까지 지원하고, 또 이제 축산 농가들도 요즘에 그 사료자금 때문에 사료가 그렇죠. 상승 때문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금리 1%로 해서 이제 그 현재는 사료 구매 자금을 쓰고 있는데, 제가 2차 보전 0.5%에 해당하는 것을 또 신규로도 반영하고 해서 예. 총 112억을 제가 추가로 또 수정 예산을 별도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들 농가당 어느 정도에 주는 이런 재난 지원금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선별적으로 그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면 만큼 이제 부담을 더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방식의 문제가 좀 컸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옆에 박강식 전 의장님 나오고 계시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다른 그래도 내용들이 있어서요. 의장님 혹시 뭐 국장님 잠시 뭐 제안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일단 해주시죠.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국장은 농민들을 대변하면서 오히려 도지사님한테 농업 예산을 더 확보하는 역할이 국장한테 있습니다. 지금 선택형으로 해서 두텁게 지원한다는데, 그것은 이제 축사이라든가 원예라든가 그다음 면세에 쓰는 농가들에 대해서 한계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농민들이 되게 우리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그 소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소농가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기본적인 소득이 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차원에서 일단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예산은 그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앞서 국장님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이 영세농에 대해서가 지금 농촌을 떠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국장님은 오히려 김관영 도지사를 때를 써서라도 국장으로서 농민들의 예산을 담보하는 국장인 만큼 그만큼 더 노력하지 않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 추경이라도 지금 상황이 이런 소농들에 대한 문제가 이 정도 심각하니까 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그 농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제가 올해도 솔직히 그 총액의 측면에서 보면은 농업 예산이 이번에 7.6%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9,96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작년 대비 7.6%면 정부가 농업 예산 3%도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정도 많이 늘렸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절대 늘려나가는 부분들은 저희도 그런 데 노력하고 있고, 신규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3배를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해줬듯이 이제 그 최소 미니멈에 있는 그런 소규모 농가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사업 규모들을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대부분 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미니멈을 이제 만드는 부분, 미니멈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불제라든가 공익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 직불제라든가 공익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득 보전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우리 우선은 TF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TF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장님 농업 분야만 아니라 축산수산까지 분야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고 살펴볼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분야의 우리 도민들은 국장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정책이 반영되기를, 또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락농적위원회가 이제 민선 6기 7기에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위원회는 이제 사라집니까? 아니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에서는 농업 분야 어떤 그 구성으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계획인지 좀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락농적위원회는 우리 농정 거버넌스 체계로서 아무튼 민선 6기 7기 때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창구는 반드시 또 있어야 되고, 이건 지속적으로 어차피 조례로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좀 더 개선안들을 좀 마련해서, 왜냐면 저희가 밑에 이제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밑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밑에 또 이제 각 분과들을 두는데, 이제 그런 11개 분과들이 또 너무 분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과 간에 이런 운영 이슈별로 좀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좀 개선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이번 3월까지가 이제 삼락농적위원회 임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개선안을 가지고 좀 새롭게 좀 개편을 하면서 이 소통 통로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바쁘실 텐데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농업 전반에 관련해서 소통을 좀 더 하시고 대안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의 신원식 국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열심히 또 도에서도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아울러서 이제 거농이나 시설농이나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영세농, 소농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입장 차이가 좀 확실히 있고 의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도지사가 진행했던 농민수당, 그래서 그게 이제 중단됐잖아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농민수당으로 그 농사 짓고 있는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모두가 기본적으로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나는 이번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걸 시작으로 농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게 먼저였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아마 농민수당으로 좀 많은 액수는 안 올라가더라도 일단 성의를 보이면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실은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 농업에 대한 관점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도지사한테 어떻게 우리 농업을 알리려면 결국에 싸울 수밖에 없는데 계속 농성을 하라는 것 같아요. 계속 농성을 해서 아우성 치면 그때 해주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삼락농정이 새롭게 전환하면서 3월달부터 출범하면서 거기서 논의구조 속에서 합의되면 역할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는 무조건 한다는 이 전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 삼락농정위원회는 합의를 보면 도지사가 그대로 받아줬어요. 네, 그러려면 그 정도의 민간 거버넌스에서 논의됐던 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힘을 싣고 거기서 합의된다면 농 관련 단체나 행정에서 일정 합의를 해서 올라온 다음에 의의까지 뭐 자기가 하겠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안 가는 게 좀 답답합니다. 농업도 들여다보면 말이죠, 송천우 교수님. 사실 지금 뭐 농가 수당이라고 말을 하니까 대부분 이제 남성 중심으로 이 소유권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또 이제 고령농도 많이 분포돼 있고, 또 여기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힘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 전반적으로 보면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기본
생산 체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이 이제 뭐 거농이나 대농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볼 대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연 6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농촌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유입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구 유입을 하려면 청년농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농들의 그 성공 사례가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는데 그러한 청년농들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결혼 문제입니다. 예. 근데 결혼 문제는 젊은 여성들이 농촌을 싫어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을 대우하지 않고는 농촌의 이런 과소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수당 부분도 반드시 농가당이 아니고 남자나 여성 차별하지 않는 객체들한테 농민 한 사람당으로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여성 친화적 농업 정책을 썼을 때 농촌에 갔더니 여성에 대한 우대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농기촌이 한참 트렌드가 됐었는데요. 예. 기농기촌이 성공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여성들이 만족하면 성공한답니다. 근데 실패하고 돌아가는 비중도 전체적으로 30-40%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성 농업인,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뭐 우미 의원도 여성 농업인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당을 얘기할 때 여성 농민이 받지 못하는 현실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 농촌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에서 그 노력이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농과 시설농 또 거농 이 차이에 있어서의 지원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의장님 기본적으로 4가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단식 농성을 이제 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타협이 안 된다고 우임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이제 그럼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은 현재 김관영 지사가 기업 유치나 어떤 새만금의 중심이나 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나 이게 굵직굵직한 것들에 조금 더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향후 아직도 남은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안에 좀 풀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천천히 농민들도 요구를 너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어떤 지방소멸 전체 차원에서 이 송춘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민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해가는 그런 속도의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저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뭐 이해는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과 그러면 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학교 어린애들한테 주는 과일급식을 다 예산 전면 삭감을 해버렸죠. 예. 그다음에 인산부한테 우리 농산물을 좀 공급하는 이 예산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농업에 대해서 패싱을 하는데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나는 고민이 한쪽에 있어야 되고 보고 뭐 최소한 내년에 추경을 좀 짜서 그러면 1차적으로 농가수당을 농민수당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우리 후계농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 아직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쌀농업의 아버지가 농사 진 거에 대해서 지금 후계농으로 들어온 우리 마을만 해도 3명이나 돼요. 예. 근데 올해 쌀값이 떨어지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지속성 있고 희망이 있냐. 하하.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냐 지금 나가야 되냐. 예.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야 지금 현재 단기적인 문제지 앞으로 이 쌀농사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된다. 너도 이 규모가 있고 또 농기계가 이미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 일단 네가 뭔가 좀 색다르게 농사를 지으면서 가면 좋겠다 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친구들이 앞서 얘기했던 뭐 결혼을 한다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문화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농업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야들이 설득력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내가 농사 지어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미약한 거다고. 도 행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라북도 식량 작업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도민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못 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농업이 유지되려면
그러면 우리 식량 작업이 전라북도는 이 정도까지 목표치를 세우면서 그다음에 소멸되는 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농업이 유지돼야 되고 그 농촌 인구가 그대로 남으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러면 선택형 직불금을 여러 가지 형태로 탄소세를 오히려 준다든가 예. 농사를 지음으로써 그러면 농촌으로 전환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 큰 틀의 4가지 정도만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예. 문제는 그런 방향과 관점을 어떻게 잡냐. 우선 지금 현재 예산 지원하는 걸 보면 우선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방식을 기본 틀을 바꾸는 거에 대한 것은 거리가 멀어요. 지금 시점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지금은 기본적인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고 그다음에 농촌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그다음에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계속 버티기는 하겠지만 지속성은 한계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교수님,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또 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바뀌는 4년에 한 번, 아무리 인물이 바뀌고 어떤 정책과 공약이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식량에 대해서 특히나 좀 폭넓게 보면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해서는 바뀜없이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가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몇 %까지 유지시킬 것인가 목표치가 나와야 되고요. 예. 그 목표치에 맞춰서 농가 소득을 도시가구 소득의 몇 %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법제화가 돼야 됩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임기응변 대책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농민단체는 지금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농민단체 주장은 910억, 9만 1,000명의 농가들에 대해서 910억이라고 하고 예. 도에서는 1,2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민수당은 지금 60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남녀 같이 지원해도 1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도 단계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 받아내고 도에서 설 수 있는 부분 쪽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도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고 예. 농민들도 차근차근 이게 체계화가 되면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농민단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면서 지속적인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자, 의장님, 이제 추운 겨울 농한기가 지나고 또 새로운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또 도정에 대한 기대도 더 클 것 같습니다. 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봐서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농업은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시민들의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먹거리가 어떻게 크고 그다음에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는 속에서의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1차적으로 제일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앞으로 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합의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우리 소비자들이 더 갖고 그래서 오히려 농업이 유지됨으로써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조금은 농업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더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면서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박흥식 전 의장 그리고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